네, 오늘 AI 관련돼서 투자라고 하면요. 보통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기업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면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도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센터라던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오늘 인프라 관련된 모멘텀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핵심은 인프라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도 좀 공감을 하는 듯합니다. 정부가 인프라를 조금 더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서 83조가량을 10년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38년까지 송전망과 배전망에 이 금액을 투자하는 거고요. 손전망에 72조 원, 배전망에 10조가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송전망은 이 전력을 만들고 그 전력을 옮기는 큰 도로,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배전망은 집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공장까지 옮겨지는 골목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국민성장펀드의 재원을 분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리백이나 재생에너지 개통을 연계하는 걸 앞으로 더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SS나 스마트 그리드 구축까지 더해져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보다 더 공고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송전망과 배전망이겠죠. 그렇다면 전력망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걸까요?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력을 이동시키는 그 길 역시나 잘 닦여 있어야겠죠. 그게 송전망과 배전망이고요. 이걸 증설하게 된다면 당연히 변압기와 차단기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전선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요. 결국에는 전력 설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까지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과 변압기,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기대감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BNK 투자증권은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북미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2분기 실적 잘 나왔죠.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26% 늘어나면서 1조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더 증가율이 좋았습니다. 37%가량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률도 무려 25%나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100억의 매출을 올리면 25억을 영업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실적의 개선세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미 변압기와 고압 차단기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ESS 프로젝트, 국내에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나 전분기 대비 실적이 무려 2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향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그러한 신규 수준은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BNK 투자증권은요, 글로벌 빅테크 A사와 함께 1조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 다른 글로벌 빅테크사와도 공급 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9년과 30년까지 추가 계약에 대한 협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긴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수주가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신규 수주 비중을 보게 된다면 지난해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6%가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두 자릿대의 상승을 더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전력 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쌓여있는 수주 잔고만 12조가 넘고요. 약 3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인데 앞으로 30년까지의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지금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당분간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기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대신증권은 펀더멘털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420만 원을 유지했고요. 올해 수주 전망을 지난해보다 무려 5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출 성장률도 15%에서 25%로 매출의 성장률도 더 가파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요. 주가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펀더멘털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의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긍정적인 모멘텀을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표 전력회사인 AEP와 함께 2030년까지 7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때 이 전력회사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유력하게 효성중공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송정망 건설업체인 퀀타서비스와 조인트벤처를 설립을 하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드는 생산 품목은 초고압 차단기와 변압기인데 앞으로 이러한 생산의 규모가 그리고 품목이 점점 더 확대되게 된다면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그리고 무효 전력 보상 장치와 같이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함께 만들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게 결국에는 미국에서 세제 혜택이라던가 기업들과의 계약 체결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성장성 그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이러한 공급망에 대해서 지금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메모리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산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들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태양광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하한제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셀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 하한제와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고 검토하는 것은 미국의 생산 업체들을 보호하고 중국에서 굉장히 저가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를 축소하고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당장 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독일, 말레이시아산에 대한 수입은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을 견제하면 견제할수록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OCI 홀딩스와 하나솔루션 국내에서 굵직한 기업들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태양광 공급망 핵심 기업이기도 하고 말레이시아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재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렇게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주목받고 강세를 보인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공급망 축소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라던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공급원뿐만 아니라 광 트랜시버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 트랜시버는 AI 서버 간의 데이터를 빛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초고속 전송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더 고도화될수록 이러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여기서 열쇠가 될 수 있는 게 광통신, 광 트랜시버 이러한 기술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요, 중국산 광 트랜시버의 수입 제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탈취하고 보안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입 제한을 추진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 업체인 중지 이노라이트가 세계 점유율을 무려 2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 제한을 추진하게 된다면 점유율이 축소가 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축소된 점유율은 어떤 나라가 가져갈 것인가?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과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광통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TMC가 이 소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광케이블, 그러니까 전선 관련해서는 대한광통신이 통신망 구축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을 변화시켜주는 트랜시버는 오이솔루션이고 대표적으로 5G, 6G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죠. 광통신 부품에는 빛과 전자, 통신 장비는 이노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RF 통신 같은 경우에도 5G나 6G에 대한 핵심 부품을 만들고 생산하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단순하게 AI 시장이 확산되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게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전력 인프라와 전선 변압기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게 통신 인프라, 광통신으로 확산되면서 6G까지도 지금 미국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점점 더 고도화가 될수록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나 그리고 ESS 이런 저장 장치까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스페이스 X의 실적에서도 AI 투자에 대한 힌트를 또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를 몇 년간 더 공격적으로 지속하겠다라는 이러한 힌트를 얻은 만큼 우리가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을 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